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음식점과 커피 전문점, 실내 운동시설과 학원 등 갈 길이 크게 줄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음료 섭취가 프랜차이즈 매장에서는 안 되고 일반 개인 카페에서는 되다 보니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정부 방침을 어기고 현장 예배를 강행한 일부 교회들이 지역에도 다수 있었습니다. 행정당국은 해당 교회 시설들의 집합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코로나19의 감염 경로 추적이 버거울 정도로 지역 감염이 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멈추지 않는 확진자 발생 안내 문자에 걱정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난 30일부터 수도권에서는 보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 중입니다. 2단계지만 방역수칙이 한층 강화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라는 표현으로 불리는데요. 한층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떤 내용인지 이재필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30일부터 수도권에 적용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가장 눈에 띄는 건 일반 음식점의 영업시간 제한입니다. 식당과 술집 등 일반 음식점의 경우 오후 9시까지만 정상 영업이 가능한데요.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됩니다. 또 식당 측은 출입자 명부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전자출입 명부를 이용하거나 수기 명부를 작성해야 하는데 수기 명부를 작성할 때에는 성명과 전화번호를 적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신분증도 확인해야 합니다. 프랜차이즈형 커피 전문점은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과 배달만 허용됩니다. 일반 음식점과 마찬가지로 출입 명부를 운영해야 하는데요. 단 프랜차이즈형 커피 전문점이 아닌 카페는 일반 음식점과 마찬가지로 오후 9시까지 정상 영업이 가능하며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됩니다. 헬스장과 당구장 등 실내 체육시설은 9월 6일까지 집합이 금지됩니다. 운영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인데요. 10인 이상의 학원 역시 운영을 할 수 없으며 비대면 수업만 허용됩니다.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은 면회가 금지되고요. 주 야간 보호센터와 무더위 쉼터는 휴원을 권고하는데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방역 지침은 오는 9월 6일까지 적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수도권에서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조치들이 시행되면서 거리의 풍경도 달라졌습니다. 대부분의 식당에는 방문자 출입 명부가 등장했고 프랜차이즈 카페에는 매장 내 취식을 금지한다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달라진 거리 모습을 김진재 기자가 확인해봤습니다. 인천시 한 프랜차이즈 카페. 매장에서 음료를 마실 수 없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고 손님들은 방문자 명부를 작성합니다. 일부 프랜차이즈 카페는 아예 사람들이 앉을 수 없도록 의자를 테이블 위에 올려놨습니다. 수도권에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자 프랜차이즈 카페의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카페를 제외한 일반 카페와 제과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는 여전히 매장 내 음료 섭취가 가능합니다. 이렇다 보니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하는 업주들 사이에서는 방역을 위한 조치는 이해하지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깜짝 놀랐어요. 솔직히 프랜차이즈만 한다고 그래가지고 동참하는 건 100% 해요. 왜 그러냐, 5주 가면 우리 같은 자영업자들은 차라리 3단계를 갖다 해서 다 같이 쉬고 빨리 종식시키자. 어차피 터진 거니까. 근데 너는 하고 너는 안 하고는 아주 이거는 좀 그죠. 실내에서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매장에서도 프랜차이즈 카페와 마찬가지로 방문자 명부가 등장했습니다. 손님들은 음식을 먹을 때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입니다. 매장 내에서 음식을 먹기보다는 포장을 기다리는 시민들도 눈에 띕니다. 부평 술집 거리의 한 식당 관계자는 지난 30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되자 저녁 시간에 손님들이 확연히 줄었다고 이야기합니다. 7시 50분부터 손님이 없어요. 끊겨요. 바로. 9시부터는 이제 모든 가게들이 다 안 여니까 배달하는 데만 조금 열려있지, 가게는. 손님 일치 없죠. 이번 조치로 헬스장과 당구장 등 실내 체육시설은 지난 30일부터 운영을 중단했고 31일부터는 학원에서도 대면 수업이 금지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거리두기 2.5단계 조치에 따라 수도권 내 음식점이나 프랜차이즈 카페는 강화된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는 가운데 지자체에서도 현장 점검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포시는 공무원 340명을 2인 1조로 나눠 지역 내 음식점과 카페 5,700여 곳이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는지 집중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포시는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업체는 집합 금지 조치를 내릴 예정이며 집합 금지 조치를 위반한 업체는 고발 조치할 방침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이제는 경로를 추적하기 버거울 정도입니다. 지역 감염 역시 줄지 않고 있는 가운데 가까이에서 확진자가 발생해도 동선은 극히 일부만 공개돼 시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정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확진자가 다녀갔던 부천의 한 음식점입니다. 방역 이후 영업을 하지 않아 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일대 이웃들은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덜컥 겁부터 났다고 말합니다. 가까운 데서 나오면은 그렇지. 문자 받고 좀 어떤 생각 드셨어요? 그렇지만 옆집이니까 옆집은 우리는 괜찮나 우리 수박 먹고 우리 집이 안 왔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재확산에 부천과 인천에서도 집단 감염이 나오는 등 확진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초기와 달리 이제는 감염 경로를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도심 곳곳 다양한 장소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에는 또 워낙 확산도 이곳저곳 많이 되고 또 무증상 그것도 워낙 많아서 솔직히 이제는 너무 많이 퍼져서 동선을 일일이 세세하게 공개하면서 다 막 피해 다니는 게 불가능하다 생각해가지고 좀 많이 위험하다고 느끼죠. 어쨌든 근데 지금은 너무 많으니까 그 많은 사람이 거의 다 다녔을 거 아니에요. 부천 등 지자체는 현재 확진자가 다녀간 특정 장소만 알릴 뿐 구체적인 동선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부천시는 동선 공개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있지만 개인정보 유출 등 또 다른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어 확진자가 늘어나더라도 현재 방침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한층 강화된 상황에서도 여전히 확진자 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어 시민 스스로 지키는 방역이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하입니다. 수도권 지역의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내려졌지만 확진자 증가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이른바 깜깜이 환자도 늘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지난 주말 일부 교회들의 현장 예배는 계속됐습니다. 취재 기자와 우리 지역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세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정부가 이 거리두기 조치를 상향 조정을 했는데 우리 지역 안에서도 지금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확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밀접 접촉자, 특히 가족 안에서 전파가 되는 경우가 많았고요. 네.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이른바 깜깜이 환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지난 일주일 동안 감염 경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없는 환자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인천의 경우 지난 한 주 동안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환자 비율이 16%를 넘어선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부천과 김포 지역도 저희가 확인을 해봤더니 부천은 지난주 지역에서 발생한 환자 47명 가운데 15명이, 그리고 김포는 22명 가운데 7명이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감염 경로를 명확히 알 수 없다는 건 아직까지 숨어있는 환자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네, 실제로 인천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인천시에서 숨어있는 환자를 찾기 위해서 최근 호흡기 질환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시민이라면 누구나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라, 이렇게 재난 문자를 보냈습니다. 네. 그런데 이들 중에서 한 명이 실제로 코로나19에 감염이 된 걸로 확인이 된 거예요. 때문에 인천시는 확진 환자와 접촉을 하지 않았더라도 호흡기 질환이나 발열 증상이 있으면 검사를 꼭 받아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상황이 참 우려스러운데요. 방역당국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누구라도 언제나 어디에서든지 감염이 될 수 있다. 그만큼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은데
이런 상황에서도 지난 주말에 정부 방침을 어기고 현장 예배를 강행한 교회들이 우리 지역에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같은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그때보다 우리 지역에서 적발된 교회 수는 줄었습니다만 현장 예배를 이어간 교회들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인천에서는 지난 30일 교회 23곳이 현장 예배를 강행했던 것으로 드러났고요. 김포의 경우는 오히려 적발된 교회 수가 늘었습니다. 지난주에는 6곳이 적발이 됐었는데 이번 주 일요일에는 교회 10곳이 현장 예배를 강행하다 적발됐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지자체는 방역 수칙을 어긴 교회들이 또다시 현장 예배를 강행할 경우 집합 금지 조치를 내리겠다고도 경고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자체의 경고를 아예 무시한 곳도 있었다고요? 네, 김포의 한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전 23일에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가 경고 조치를 받았는데 30일 또다시 현장 예배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 김포시는 이 교회에 결국 집합 금지 처분을 내렸는데요. 앞서 인천에서도 대면 예배를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던 남동구 소재 교회 한 곳이 집합 금지 조치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집합 금지 조치가 내려지면 집합 제한 조치와는 달리 정규 예배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물론 모임과 활동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운영 중단 조치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조치를 또 위반을 했을 경우에 지자체는 교회에 벌금 처분을 내릴 수가 있고 방역비나 치료비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자 편법 예배도 등장을 했습니다. 인천시는 교회가 아닌 음식점에서 소규모 예배를 진행한 경우도 확인을 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런 일들이 방역에 큰 구멍을 낼 수 있는 만큼 방역 지침을 제대로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나와 또 우리를 위한 배려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게 코로나19 최고의 백신이라는 걸 우리가 다 기억해야겠습니다. 이세진 기자였습니다. 김포시 보건소가 코로나19 업무에 집중하기 위해 양촌읍 보건지소 업무를 중단합니다. 김포시 보건소는 양촌읍 보건지소 보건 인력을 민원상담 콜센터나 선별진료소, 확진자 역학조사 업무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 양촌읍 보건지소에서 할 수 있었던 보건증 발급은 온라인 접속이나 김포시 보건소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김포우리병원이나 뉴고려병원에서도 가능합니다. 부천시는 영상문화산업단지 개발에 대한 시민 여론조사를 진행합니다. 부천시는 31일 지난 7월에 열릴 공청회에 참석했던 부천 중동과 상동 일대 시민 8,000명을 대상으로 문자 메시지를 통한 설문조사를 오는 3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여론조사를 마친 후 의견을 종합해 시의회에 안건 상정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부천 영상문화산업단지 개발은 국내외 영상 관련 기업을 유치하는 융복합 사업으로 사업비 4조 1천억 원이 투입되는 개발 계획입니다. 올해 부천의 교통사고가 한층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8월 30일 올해 부천 지역 교통사고가 지난해 대비 75%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부천시와 원미경찰서는 협업을 통해 최근 3년 동안 교통 사망사고 원인 등을 분석해 무단횡단 방지시설과 LED 횡단보도, 무인단속 카메라 등을 지역 내 설치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천시는 시민 교통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높게 평가해 원미경찰서에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김포시가 희망 일자리 2차 모집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모집에서 선발된 1,100명은 생활 방역 지원 분야를 비롯한 공공 일자리 50여 곳에서 일하게 됩니다. 특히 김포시는 더 많은 시민들이 공공 일자리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나이 제한을 기존 65세에서 70세로 늘렸습니다. 일자리를 원하는 시민은 31일부터 9월 3일까지 행정복지센터를 찾거나 문서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로 4번째를 맞는 경기 국제 코스프레 페스티벌이 국내 코스플레이어를 대상으로 온라인 영상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온라인으로는 처음 개최되는 이번 페스티벌은 팀 구성 인원 등을 자유롭게 해 9월 15일까지 부천국제만화축제 이메일로 응모하면 됩니다. 인천지방경찰청이 9월 한 달간 불법 무기류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신고 대상은 허가를 받지 않은 총포류와 화약류, 도검류 등인데요. 이번에 자진 신고를 하면 형사처벌과 과태료 등이 면제됩니다. 특히 인천지방경찰청은 무기 소지를 희망할 경우 절차를 걸쳐 허가도 해줄 방침입니다.